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 체중 감량과 뱃살을 빼기 위한 유산소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복근 운동 같은 무산소 운동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뱃살을 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주변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걷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걷기 운동이 널리 알려지고 이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시점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지난 후 경기가 회복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며 2005년도쯤에는 비만 및 성인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TV에서 의사 또는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걷기가 체지방을 빼는데 좋다며 자주 언급하고 권장하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특히 만보 걷기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나 전문가들 말처럼 걷기가 체지방을 빼는데 좋은 운동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달리기와 비교할 때는 어떨까요? 달리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걷기를 권장했을까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무산소 운동과는 달리 유산소 운동에서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지방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이브리드 차를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운행할 때 저속에서는 전기를 이용하고 속도가 올라가면 연료를 사용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숨이 차지 않은 걷기와 같은 강도가 낮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지방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걷기에서 점점 속도를 높여 달리게 될수록 지방에서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의사와 전문가들이 걷기를 권장한 이유는 체지방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더라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인 걷기에서 지방 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산소 운동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지방 사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운동생리학 전문가인 이 박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만 보면 걷기가 지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선 무조건 걷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보시면 걷기는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 또한 매우 낮습니다. 반면 걷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지방 사용 빈도는 낮아지지만 칼로리 소비 비율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70kg 성인을 기준으로 5km/h 속도로 1시간을 걸으면 약 230kcal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앞선 표에서 제시한 지방 사용 비율을 70%로 계산했을 때 약 160kcal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8km/h 속도로 1시간 가볍게 조깅할 경우 약 580kcal를 에너지로 사용하며 지방 사용 비율을 50%로 가정하면 약 290kcal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즉, 총 에너지 소비량과 지방 연소량 모두 조깅이 걷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조깅이 걷기보다 당연히 칼로리 소비가 많은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가 지방을 더 많이 쓴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운동을 선택해왔던 셈입니다. 아울러 걷기의 경우 심폐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걷기가 아닌 조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윌리엄스 박사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약 6년간 걷기 운동을 하는 15,237명과 달리기를 하는 32,21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걷기와 달리기 모두 체중 감소와 체중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되었지만 달리기의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컸으며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달리기의 효과가 걷기 대비 약 90% 이상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린다 박사 등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5km/h 속도로 1600m를 걷는 집단과 9km/h 속도로 1600m를 달리는 집단의 에너지 소비 비율을 측정한 결과 달리기 집단이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였다고 하면서 달리기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만 예방에서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효율적이라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조깅은 걷기에 비해 동일한 거리 혹은 동일한 시간의 운동을 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체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여 비만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걷기보다는 조깅 운동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무릎, 발목, 허리 관절이 약한 고령자 또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초기에는 걷기를 시작하고 점차 적응을 해나가면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젊은 사람이라면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한 후 달리기를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의 경우 심폐계 강화와 체력 증진 및 인슐린 민감도 개선과 대사증후군 위험률 감소에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걷기와 달리기 모두 건강에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대비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 효과는 조깅이 훨씬 더 큽니다. 반면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거나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께는 달리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운동은 꾸준함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달리기를 시작하다가 다치게 되면 오히려 운동을 오래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력과 관절 상태를 잘 살펴보고 처음에는 걷기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 달리기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